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부채 협상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 부채 한도가 타결되지 않을 것에 대한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또 금리 얘기도 같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동결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게 인상을 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주춤했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을 쓸어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큰 폭으로 상승하기도 했었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린 것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 또 정말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보면은 이제 1년 사이에 2배나 덩치가 커진 그런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엔터주인데요. 자, 리오프닝의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한데 왜 얘네만 커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눈앞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엔터주들에게 매수세가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덩치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이 엔터주들 계속 봐야 되는지, 또 지금 이런 성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죠. 네. 쇼를 더 극적으로 하려면은요, 부채 협상을 이렇게 딱 마무리 짓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을 계속 줬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가 더 많이 내렸어요. 마이너스 1% 하락하면서 그냥 시작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하긴 했죠. 반등을 좀 해주긴 했습니다만 막판에 다시 떨어져 내리면서 마이너스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렸던 부분들도 좀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이 부채 협상이라는 하나의 부담감들을 우리 증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에 이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영향을 더 이어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예상했었던 그런 경제지표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들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 전반적으로 부담감을 좀 많이 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좀 오늘 아침에 좀 살짝 다운돼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3시경부터 부채 한도 협상을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 내용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17일날 일단은 내일 일본으로 출발을 해요. 네, G7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가야 되니까 내일 출발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내일 출발을 하는데, 원래는 24일까지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고서 뭐 호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더 돌아다니기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 거 잘라버리고요. G7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들어간다, 귀국한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된 건데, 이번에 특히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다라면 굳이 뭐 순방 일정을
뭐 줄일 필요가 없겠죠. 기분 좋게 돌아다니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바로 잘라가지고 일요일날 귀국하겠다라고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다시 또 협상 들어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을 한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 정도로 발표는 할 수 있겠지만 전문용어로 나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협상에서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아직은 시기가 좀 일러. 더 극적인 상황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닛 옐런, 네, 재무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6월 1일부터 디폴트 날 수 있어요. 빨리 부채 한도 유예를 좀, 네, 해주세요. 또는 상향을 시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거를 지금 없애자, 한도 없애버리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갑니다. 이거 매번 짜증나잖아요. 어차피 올릴 거 이렇게 꼭 쇼를 하고 북적북적 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 또 부채 한도 올려놓고 매번 이러는 거 정말 짜증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견제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볼모로 좀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되게 비겁한 애들이에요. 이거 사실 만약 부채 한도 협상 없어 그러면은 뭐 가지고 또 정부를 견제하고 또는 정당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은요 쇼예요, 쇼. 그냥 미국 디폴트 나올 수도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급박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해 보이지만 걔네들은 먹을 거 다 먹고 쌀 거 다 싸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협상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너무 흥분하거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 발표된 것들 좀 보시면은요,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소매 판매가 일단 늘어나긴 했습니다. 지난달보다 0.4%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상치가 0.8이었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조금 덜 늘어났다라는 것이 좀 애매한 거죠. 즉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증가했나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소매 판매인데 미국의 소비 증가는 꼭 GDP 상승, 경제 상승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살짝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습니다. 홈디포가 이제 주택자재 판매 업체인데 이 대표적인 소비주죠. 이 홈디포가 예상치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하고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2% 정도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겠죠. 네, 월마트하고 타깃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그런 어떤 소매점이니까 이쪽에서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매기업들 실적까지도 악화됐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살짝은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조금 예상치보다 덜 올랐다는 것이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금리 또 올릴 수도 있다. 토마스가 얘기합니다. 토마스가 금리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동결 이야기 해왔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떤 그 종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시장 입장에서는 또 숨을 죽이는 그런 형태가 되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금리 동결 가능성이 80% 이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 그걸 부정하고 있는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무엇이 맞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뭐, 지금으로서는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어쨌건 6월이 마지막입니다. 6월이 마지막, 네, 금리 인상의 시점으로 작용이 되게 될 거고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단 금리 동결이 진행될 수 있겠죠. 근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시켜놓게 되면 일단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을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계가 뒤로 조금 더 밀려나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당겨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기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이제 이번 달에 하느냐 다음 달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상반기에 하느냐 하반기에 하느냐
이 한 달 차이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뉴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테슬라 이쪽 지분을 이 소로스 펀드요. 네, 조지 소로스가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1분기에 테슬라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강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테슬라에게는 지금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뭐 다른 기업들의 어떤 전기차 도전 그런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오너 리스크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뭐 계속 팔아먹는 그런 매니지먼트들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담감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본다라면은 오늘 증시는 네, 조금 내리면서 네,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네, 어제 괜히 또 네, 주가 올라간다 해 가지고 아침부터 흥분해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까지 이어지는 어제 장중 내내 떨어졌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마이너스로 뚝 떨어지게 되면은 피곤한 상황이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전에 확 뛰어 올라갈 때 근데 뭔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일단 경계하세요. 그런 것들 꼭 보시고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하루 안 샀다고 해가지고 매매가 이상해지거나 계좌가 이상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조금 잘 지켜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다. 아직 쇼가 끝나지 않았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불황 터널의 끝이 보인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쓸어담고 있는 외국인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제 주가 상황에 따르면요, 삼성전자는 1.4% 상승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네, 4.6%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급등이죠. 이 정도 뛰어버리면은 매수 못 따라가거든요. 4%. 하이닉스 4% 뛰었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갭 상승인데요. 못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게 뭔가 속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될 수 있겠는데, 낸드 플래시 업계 재편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또는 반도체 주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글쎄요, 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그 내려가고 있었던 상태에서 불안해라고 됐었던 부분들을 갭으로 튕겨줬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겠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각각 4,300억, 1,2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 사들이기 시작한 건 제법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제 1분기에 좀 안 좋았다, 뭐 적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2분기를 통해서 끝나갈 것이다 얘기되고 있죠. 벌써 5월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 최악의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수를 서서히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지 뭔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매수가 확 몰리면서 주가가 뛰어오를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안 좋다면서 자꾸 사들이는 그런 조금 뭔가 반대되는 형태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좋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얘네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집어던졌어요. 이걸 집어던지면서 어디로 갔느냐? 2차 전지로 많이들 넘어갔죠. 그래서 삼성전자 대량 매도 나오고 막 그냥 다 집어던지고 막 다 필요 없어! 2차 전지로 갈 거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지금 꼭지에서 약간 고생하고 있는 상황.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고요. 반도체 종목이 올라간 이제 직접적인 배경은요. 낸드 플래시 기업 간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어제 네, 주가가 좀 올라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의 키옥시아, 그 다음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요, 낸드 플래시 시장 3등, 4등 이렇게 하는 기업들인데 얘들이 합병을 한다는 얘기죠. 물론 합병한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를 따라잡는다거나 그러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이 합병을 통하게 된다면 덩치가 커지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경쟁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그랬지? 아마존이 그랬던가?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점점 잡아먹으면서 커지는 거. 그래서 아마존이 예전에 그 미국은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치를 떠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 대한 어떤 조사 들어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상대와 합쳐졌다, 합병했다, 이거는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히나 잘 나가던 애들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커지겠죠. 자, 1등인 조직이 있고요, 2등, 3등인 조직이 있는데 2등, 3등 조직이 합쳐졌어. 그럼 1등을 넘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종끼리, 비슷한 업황끼리 이렇게 합병을 진행하면서 뭔가 구조조정 재편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기대감을 자아낼 수가 있겠죠. 특히나 M&A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했을 때 진행하는 겁니다. 즉 경기가 좋아진다고 할 때 M&A를 하는 거지, 이제 망할 것 같아,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번 업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M&A 하게 되면 다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도 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치킨 게임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부터였던가요? 우리는 감산 없어, 그러면서 다른 애들 감산할 때 그냥 막 물량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부터 감산이 훅 들어가기 시작하는 건데, 삼성전자가 전략을 좀 잘 짰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다른 기업들이 감산하면서 이제 생산량을 줄이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이 점유율을 넓혀가는 상황이 좀 되니까 오히려 감산한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은 훅 들어가 버리니까 삼성전자에게는 이제 수익성이 좀 넓어지는 기회가 좀 생겼죠. 약간 좀 얌시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1등이 휘두를 수 있는, 뭐랄까, 행패라고 봐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니까, 삼성 입장에서 나쁠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만들어지지 않았나. 자, 2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반도체주들을 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라는 식의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을 잡아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타이밍을 좀 잘 재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들고 가세요. 홀딩만 잘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가격 이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반도체 정보들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엔터주요. 요즘에 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 또 엔터주 아니겠습니까? 1년 사이에 2배로 된 덩치. 특히 JYP가 많이 올랐어요. 이 JYP 같은 경우가, 진짜 한 1년도 아니에요. 한 6,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신고가예요. 요즘에 잘 나가요. 이거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빵 튀어 올라가 버립니다. 이 신고가로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이 상황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 추세 추종이나 신고가 추이를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매 따라가기 좀 버겁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밑바닥에서 한번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이후에는 지금은 건드리지 않는 입장인데, 근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매번 신고가고 추세가 좋은데 팔아먹을 이유 없잖아요.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지금 보니까 시총이 이제 4조 원을 넘어서면서 JYP가 막 쭝쭝 달려나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주목받으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시총은 2조 원대였다. 1년 만에 2배로 커졌다. 자, 4조 원이 8조 원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조 원이 4조 원 가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4조 원이 6조 원 가는 거, 2조 더 키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50%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덩치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쪽에서도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이 좋게 개선된 것 같아요. 물론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다 흑자 전환한다, 좋아진다 얘기 나오지만 엔터주들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00% 증가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2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420억이고 전년 동기보다 110%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또 나는 강원랜드가 자꾸 생각난다는 얘기지. 강원랜드는 전년 동기보다 60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50억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시총은 비슷해요, 이제. 네, 이제 시총이 비슷하게 됐죠. 강원랜드가 지금 3조 원대 중후반 되나요? 근데, 이 JYP도 이제 4조 원대 넘어갔으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자, 아무튼, 네, 가치 증가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뭐는 올라가고, 역시 뭐 보기 좋은 게 좀 좋은 건가? 자, 어쨌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구나. 시장 예상치를 55% 웃돌았다. 근데 강원랜드는 시장 예상치보다 좀 떨어졌죠.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이쪽에 있는 뮤지션들이 이제 콘서트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콘서트에 대한 어떤 수익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엔터 같은 부분들은 JYP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올라가요. 다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서 이쪽에 좀 관심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2차전지 뒤를 이어서 엔터주가 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도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나 전기전자, 이쪽은 대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몇 %씩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애들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JYP 같은 경우 20%씩 상승하잖아요. 아직은 시총이 작으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상승폭이 큰 종목, 이런 쪽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2차 전지와 같은 그런 주도주라고 생각하면, 전차 군단이 아니라 뭐라고 봐야 돼요? 엔터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엔터주다라고 하면 뭐 리오프닝도 좀 끼워주면 좋겠는데 엔터만 일단 치고 올라가네요.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차 군단은 뭐가 돼요? 자동차 뭐가 돼요? 반도체 뭐가 돼요? 걔네들은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만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잖아요. 시장과는 관계없어. 자기만 막 치고 올라가. 그리고 자기가 많이 커져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단계가 됐을 때, 네, 그렇게 되는, 뭐, 그런 종목군들을 사실 주도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테마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업황 테마 뭐, 이런 식으로 테마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증시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되는 그런 업종군들을 지금은 엔터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단기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뭐 나쁘다고만 볼 수 없겠습니다만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아요. 추세를 추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 추세 속에서 추세 하단까지 진입했을 때 그럴 때 쌀 때 주식을 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싸게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부채 협상을 주시하는 속에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다.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네, 어차피 그렇게 될 거라 예상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나, 네, 정말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 네, 대응이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는 뭐 다음 주 25일날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금통위 해봤자 뭐 금리 동결이지 뭐 인상도 아니고 인하는 못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네, 금리 동결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금통위는 별로 일정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그 즈음 해가지고 좀 나타나서 다음 주 후반부 정도, 네, 이 극적 타결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은 좀 보자고요. 어쨌든 6월달 되기 전에 타결이 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는 외국인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어차피 매집 단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이 종목군들은 2분기, 즉 상반기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엔터주들 지금 1년 사이에 계속 네, 2배나 커져서 계속 성장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추세가 매우 강하고 실적도 강하게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리오프닝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얘네가 이제 선발주자를 먼저 튀어나가는 모습이라서 뭔가 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매수를 한번 하셔야 되는 입장에서는 지금은 좀 껄끄러울 것 같아요. 추세 추종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주가가 좀 떨어져서 아래쪽 지지라인이 형성돼야지 매수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올라가고 있을 때는 네, 무리하게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홀딩 유지하셔도 별 문제 없겠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지지선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저것 자동차 잡지를 구매해서 읽어보며 모델과 가격을 비교한다. 그런 다음 2만 달러짜리 매수를 결정하는데 그 후 10년 동안 가격이 계속 하락할 그런 자동차를 구입하는데도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만큼의 조사를 하고 주식을 매수한다면 향후 10년 혹은 20년 동안 돈을 벌게 되리라는 것은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이 피터 린치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사면서 그렇게까지 자동차가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하게 그 시장에 가가지고 갈치 한 마리를 사더라도 고등어 한 마리 사더라도 뭐 동태 한 마리 사더라도 동태 눈깔이 왜 이러냐? 맛이 갔네 안 갔네? 그거 가지고 엎었다 뒤집었다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살 때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몰라, 괜찮아, 좋아, 누가 산대더라, 올라간대더라, 폭등했다더라, 뭐 앞뒤 생각하죠. 그냥 막 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주식은 진짜로 많은 돈을 집어넣는 그런 또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미래를 위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식 살 때 항상 신중하시고요. 오늘 또 지금 당장 이거 뭐 매수 당장 안 하더라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일 날 정도의 그런 시급을 다투는 주식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어요. 천천히 매수하시면 원하시는 가격대 근처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네, 주식을 한번 사면 또 나의 철저한 분석과 신뢰도를 통해서 꾸준하게 장기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중간에 주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변수가 나타나지만 또 변화의 시점이 나타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출렁거리는 모습들 조금만 우리가 관찰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수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여부도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또 아침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와 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